네, 오늘도 힘찬 음악과 함께 등장해 주셨는데요. 세금도둑 잡아라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 시민사회운동가 하승수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저희 주제는 뭔가요? 네, 어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이번 달 말에 결국 내일 이제 용산 참사 관련된 발표하면서 이제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예, 다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지난 5월 20일 날 발표했던 그러니까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소속사 대표였던 사람의 위증죄에 대해서 수사 권고한 거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그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이 드러난 사실이 어쨌든 부실 수사가 있었고 또 심지어 증거가 지금 사라진 증거들이 있습니다. 통화기록 원본이라든지 디지털 포렌식 자료 원본이라든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인정했던 건 조선일보 측에 외압이 있었다. 외압이라기보다는 협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협박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이제 부실 수사나 증거 은폐 또 협박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이의 제기할 주제는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사실 좀 기가 막힙니다. 이게 특히 강조해 주신 이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부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통화 내역 조회 같은 걸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도 인정이 됐고요. 가령 이제 TV조선 전 사장이었던 방정호 씨 같은 경우는 이틀치 방상훈 사장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이틀치 통화 내역만 조사를 했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통화 기록 원본이 없다는 겁니다. 수사 기록에는. 이렇게 원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붙어 있는 통화 기록이라는 건 그냥 좀 편집된 거라서 일단 통화 기록 원본이 없고 또 휴대폰 같은 걸 압수수색해서 입수를 했는데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걸 했는데 또 그 자료 원본이 없고 또 수첩이나 다이어리도 압수수색을 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건 그 사본이 수사 기록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본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많은 증거들이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사법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회적으로 주목받던 사건이었는데 증거 자료가 다 사라졌다. 그리고 사실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그동안 MBC 피드수첩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조선일보 측에서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는 것도 어쨌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고 민형사 소송도 지금 제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라는 그래도 객관적인 기관에서 보니까 이건 사실로 인정이 된다. 이거는 거의 이제 국가 사법 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을 조선일보의 이모 사회부장이 찾아가서 했다는 말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랑 한판 붙어보자는 거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조현오 청장에 따르면. 상상할 수가 사실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 증거들 없어진 문제 관련해서도 그런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의 증언인데 자기가 조선일보 후배한테 들었는데 그 통화 목록 없애느라고 엄청 고생했다. 빼돌리느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과 말씀하신 어떤 수사 증거들의 사라진 부분, 이 부분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거가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그러면 이게 이제 외압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더 밝혀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이제 그냥 협박으로 그친 건지 아니면 협박과 여러 가지 그런 외압들이 실제로 작용해서 증거가 사라지고 은폐된 것인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뭐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사실상 끝난 사건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저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좀 예외를 둬서라도 이 부분은 수사해서 원래 문제가 됐던 그 장자연 리스트 문건에 있던 어떤 성폭력이나 뭐 또는 뭐 성접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뭐 공권력에 대한 일종의 뭐 외압이라든지 또는 이 수사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증거 누락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것은 뭐 우리가 과연 우리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한가 이 문제랑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압도적인데요. 6772번님 장자연 씨 사건은 핵심 의혹 못 밝히고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힘없는 국민, 권력자, 특권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강력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열불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088번님 장자연 사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란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3350번님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은 무엇이든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시고 뭐 반면에 0536님은 장자연 특별법 만들면 좋겠지만 정치권 등에서 만들겠냐 뭐 이런 의견 주시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다 비슷한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법조계의 엘리트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런 게 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이 과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뭐 저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여론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예. 과거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검사 같은 게 도입이 될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 도입될 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전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특별검사는 여러 번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를 이렇게 특례를 두는 게 가능하냐와 관련해서 사실은 과거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18만 하더라도 뭐 1980년에 있었지만 뭐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이걸 뭐 수사한다는 게 불가능했고 제대로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사실 공소시효가 일부는 끝난 상태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끝난 공소시효를 사실상 살려서 다시 수사를 해서 처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5.18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큰 사건이니까 그랬던 거고 장자연 사건도 물론 큰 사건입니다만 5.18 사건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좀 생각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두 가지로 좀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수사받던 사람들이 왜 공소시효 끝났는데 또 수사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5.18과 관련해서도.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좀 일반적인 원칙을 정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하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급 입법도 할 수 있다.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뭐 이 5.18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좀 정했고요. 그 원칙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저는 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의 문제라서 일단은 위헌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이 뭐 굉장히 그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고 해석의 범위가 넓은 말처럼 들리거든요.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은폐 조작 행위 또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있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게 완전히 무력해진 국가 사법 절차 자체가 완전히 왜곡이 되고 이런 사안이고 사실 현직 지방 경찰청장이 협박을 당한다는 건 그것도 정권을 들먹이면서
거대 언론 권력이 저는 이거는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예. 저는 정말 이렇게 국가의 사법 질서라는 중대한 공익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것이 저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언급했던 예.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도입된 것이 뭐 이른바 법적인 안정성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통 법조인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씩 예외를 만들다 보면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공소시효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활하거나 아주 좀 악질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예. 굉장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예. 뭐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공소시효 제도라서 예. 사실 공소시효라는 건 외국에서도 지금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재검토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살인죄에 대해서 그렇죠.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른바 태완이법이라고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부르죠. 예.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예.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걸로 본다든지 예. 또 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 자체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범죄가 있을 때는 똑같이 평등하게 예외 없이 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원칙이고 예. 공소시효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안정성 때문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예. 이게 절대적인 제도가 아니고 그렇군요. 이 제도가 오히려 어떤 그런 사법적인 정의, 예.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최근에 많은 논의들이 있고 특히 이제 학계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어떤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증거를 뭐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뭐 증거인멸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수사나 처벌을 안 받는다면 그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공소시효에 대한 예외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학계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 뭐 말씀처럼 공소시효라는 제도도 네. 의미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사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공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는 공소시효를 좀 배제하는 것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4003번님께서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장자연법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권력보다 국민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손동환님께서는 장자연 사건 문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단군 일에 잘잘못을 모두 들춰내서 가린다? 과거에 매몰되는 사회, 편가르기에서 얻는 게 뭘까?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뭐 의견이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손동환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처럼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제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공소시효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게 소급 예.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예. 판단했던 거라서 저도 뭐 그 정치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걸 뭐 광범위하게 적용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 하자는 건 아니다. 네, 그렇지만 예. 정말 이제 저는 고 장자연 씨 사건 예. 이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된다면 예.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정말 예. 더 나쁘게 예. 정말 이렇게 자기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예. 일단 사건을 덮으면 그래서 시간만 지나가면 공소시효만 지나가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선례를 굉장히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검찰이나 경찰 개혁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예.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권석천 논설위원은 뭐 이런 사건을 문질러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굉장히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장자연 씨 사건 말고도 지금 말씀에 따르면 어떤 권력형 범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뭔가 권력에 의해서 은폐된 범죄 이런 범죄에 한해서만이라도 공소시효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고. 네, 그러니까 예. 뭐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고 예.
공소시효를 좀 더 이렇게 그 뭐 권력 관계에 의한 예. 뭐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는 좀 공소시효에 대한 뭐 배제 같은 걸 두는 거는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또는 뭐 적용 배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예.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고 예. 이제 이번 건처럼 이제 이걸 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예. 소급 적용해야 되는 건 저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외가 저는 이제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게 예. 조선일보 측이 작년에 MBC PD 수첩 보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민사 소송만 한 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그 이동환 전 사회부장이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예. 사실은 그 형사 고소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는 조현호 경기지방경찰청장 당시 거기 만난 적도 없고 찾아간 적도 없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명예훼손으로 예. 형사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예. 사실 지금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판단은 협박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조선일보 전 사회부장이 이 형사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고소가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도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법 제정은 특별법 제정대로 네. 추진하되 예. 또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면. 저는 철저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예. 국민들의 여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승수의 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